일반 기상학, 대기운동의 규모. 대기운동은 다양한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운동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운동에는 여러 가지의 수평적인 퍼짐과 시간의 규모를 가진 운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군의 수평 방향 크기는 100m에서 1km 정도이고 거대 뇌우의 크기는 10km 정도입니다. 태풍의 반경은 수백 킬로미터 정도이고 일기도상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자주 나타나는 온대 저기압은 수천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시간 규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개개의 뭉게구름, 저군이 발생해서 소멸해버릴 때까지의 수명시간은 30분 정도이고 거대 뇌우는 보통 수시간 정도, 태풍의 수명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관측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봄과 같이 날씨의 변화가 빠를 때에는 2, 3일로 온대 저기압이 통과해 이동합니다. 한편 계절 풍계 등은 반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규모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측에서 알려져 있는 대기 운동과 그것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일기 현상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또는 대표적인 수평 규모와 시간 규모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평 규모와 시간 규모는 거의 비례하므로 수평 규모가 큰 것일수록 시간 규모가 길며 이들의 예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규모의 운동, 중규모의 운동, 소규모의 운동, 미소규모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각 규모의 운동과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대규모의 운동. 대기과학의 운동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규모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지구 전체를 둘러싼 운동에서부터 파장 1000km 정도의 파동까지 포함되는데요. 대기운동의 모든 운동 에너지의 주요한 부분이 이 규모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이 규모 내의 운동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운동을 크게 구별하면 행성 규모와 종관 규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성 규모는 행성의 반경과 같은 정도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매우 대규모적인 대기 현상에 적용되는 용어로 기후학적으로는 대상 편서풍의 극대 지역을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또한 국소적으로 상층 기압의 골에 부수된 강풍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대기 대순환의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편동풍 때에도 강풍력의 존재가 확인되어 편동풍 Z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상학에 있어서의 Z기류의 정의는 확대되고 최근에는 850 헥토파스칼면 등에서 집중호우일 때 보이는 강풍을 하층 Z라고도 합니다. Z기류는 대기 대순환의 일환으로서 존재하며 직접적으로 한랭전선 Z기류는 한랭전선 부근의 강한 남북기온 경도에 대응한 온도풍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Z기류는 저위도에서 수송되어 온 각 운동량이 모이는 수렴대로서 존재합니다. Z기류는 라디오 존대의 발명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수평 분포가 조사되어 강의 급류와 같은 구조가 규명되었는데요. 이 해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로스비가 인솔하는 시카고 대학의 대순환 연구 그룹으로 Z기류라고 명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을 공습한 B-29의 조종사도 이 서풍에 고통받았고 같은 무렵 일본군이 놓아준 풍선폭탄도 이 서풍을 이용한 것으로 Z기류 발견의 배경을 이루는 과학사상의 에피소드입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고층 대기 관측이 치밀하게 행해진 결과 이전에는 단편적으로밖에 알지 못했던 상층 대기운동의 실태가 분명해졌습니다. Z기류는 편서풍대 속에서 특히 풍속이 큰 부분으로 한대 Z와 아열대 Z가 있습니다. 한대 Z는 남북으로 크게 사행하고 장소와 시기에 의해 두 개가 되는 일도 있으며 아열대 Z와 비교해서 변동이 크므로 평균도나 대상 평균도 등에서는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초장파란 상층 대기 중에서 보이는 가장 파장이 긴 파동으로 파장이 10,000km 정도 되고 파수는 1에서 4 정도를 가리키며 주기 또한 1주간 이상입니다.
일기도나 월평균 일기도에 나타나는 파나 고도장, 바람장 등의 스펙트럼 분석에서 검출되는 파를 뜻합니다. 초장파는 일주일 이상에 걸쳐서 날씨의 기본을 결정합니다. 만일 초장파의 골이 정체하면 그 장소에서는 구름과 강수가 지속되기 쉽고 반대로 마루 부분에서는 맑은 하늘이 계속되며 저색 현상도 이것의 하나입니다. 또 특별히 두드러진 초장파가 없으면 천기는 변하기 쉬운데요. 적도 지방에서는 특히 준 2년 주기의 진동이 탁월하게 눈에 띄지만 그 원인으로서 위에서 표시한 2개의 초장파 작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초장파는 주기가 길고 직접 천기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배경에 있어서 천기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장파는 상층 대기에서 보이는 파장이 긴 기상파로 파장 5,000에서 6,000km 정도, 파수 5에서 8, 9 정도, 주기 2, 3일의 것을 가리킵니다. 매일의 고층 일기도에서 보이고 또 기압장, 바람장 등의 파수 분석에서도 검출됩니다. 날씨와의 관계는 중고위도의 일기 현상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경합적인 장파를 들 수 있는데요. 초장파가 이 경합적인 장파에 중첩되어 장파가 동진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기가 변화하며 온난전선과 한랭전선도 이것에 수반되어 통과합니다. 초장파의 골이 정체해 있는 경우 저기압이 발달하기 쉽고 전선대도 정체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악천후가 지속될 수 있으며 반대로 초장파의 마루가 정체하면 저기압의 활동은 역학적으로 약해지고 천기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종관 규모란 일반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규모를 의미하며 지상 일기도에서 보이는 온대 저기압이나 이동성 고기압, 이것에 대응해서 고층 일기도에서 보이는 기압의 마루나 골 등의 현상으로 대규모 현상의 일부와 중간 규모 현상을 총칭하는데요. 행성 규모와 중간 규모 현상의 중간 규모로 연직 규모가 대륙권 전역인 약 10km, 시간 규모가 3에서 5일 정도의 현상을 말합니다. 종관 규모의 운동에는 기단, 전선, 저기압과 고기압, 편동풍 파동, 정체 고기압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단은 기온이나 습도 등의 공기 성질이 수평 방향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거의 일정한 공기의 덩어리로 수평 방향의 퍼짐은 수백 킬로미터에서 때로는 수천 킬로미터에도 미칩니다. 고위도 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에서 지표면의 상태가 일정한 넓은 대륙 위나 해양상, 바람이 약한 정체성의 고기압권 내, 공기가 오랫동안에 걸쳐서 거의 정체해 있으면 지표면과 공기와의 사이에서 온도와 습도 따위가 평형 상태가 되는 것으로 형성됩니다. 중위도 지방에서는 편서풍이 강한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연속해서 통과하므로 공기가 서로 섞여 기단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에 대해 알아보면 성질이 다른 2개의 기단 사이에 경계가 유지될 때, 즉 기상 요소가 어떤 면의 경계로 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을 때 이 경계의 불연속 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면이 지면과 만나서 이루는 불연속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면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전선이라는 용어로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선과 전선 양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어느 쪽을 지칭하는가는 전후의 문맥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기압은 닫힌 등압선으로 특정 지어지는 기압의 낮은 영역으로 바람은 저기압성 순환이고 나선상으로 중심을 향하는 수렴입니다. 디프레션이라는 용어는 통상 상이한 기단과 전선에 연관되어 열대지형 외의 디스터번스 시스템을 통칭하고 때때로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최성기의 저기압의 직경은 2,000에서 4,000km입니다. 전체적으로 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동 속도는 90m/s까지 이릅니다. 중심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저기압도 있으며 큰 저기압계는 수일간 움직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고기압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지역으로 천기도상에서는 닫힌, 거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일련의 등압선으로 나타납니다. 공기는 대륙권의 상층에서 그 중심부로 하강하고 고기압성 순환의 불어나감의 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압은 일반적으로는 대응하는 저기압계보다 움직임이 느리고 보다 지속성이 있으며 통상 천천히 변화하는 정온의 날씨를 가져옵니다. 편통풍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부는 바람을 가리킵니다. 적도를 끼고 대략 남북 30도 이내의 아열대 고압대의 하층에서 적도로 부는 바람으로 지구의 자전 효과로 동풍이 되며 무역풍이라고도 합니다. 또 극역의 대륙권 하층에 존재하는 약한 동풍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동풍 파동은 규모가 큰 기압의 골에서 지상보다는 상층에서 현저하게 열대 편동풍대를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현저한 구름을 중대시켜 강한 소나기를 만듭니다. 열대 저기압 발생의 전조로 열대 파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열대역의 대륙권에서 편동풍 속을 서진하는 파동의 요란으로 편동풍 파동은 옛날부터 열대 서부 태평양이나 카리브해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 열대 중부 태평양, 아프리카 서부, 열대 대서양, 벵갈만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동풍 파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파로 지역차가 있지만 공통된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요. 주기는 3에서 6일이고 파장은 2,500에서 4,000km, 남북풍의 최대 진폭은 700헥토파스칼 부근에 있고 하층 200헥토파스칼에 있습니다. 편동풍 파동은 ITCG 부근이나 저압부 해역에 존재하고 그중 어떤 것은 태풍이나 허리케인으로 발달하기도 합니다. 정체 고기압이란 편서풍이 심하게 사행할 때 통상의 온대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동진이 방해받는 현상 또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행이 대단히 증폭되어 마루가 편서풍대에서 분리되어 정체성의 고기압이 된 것을 저색 고기압이라 하며 이 고기압도 온대저기압의 동진을 막습니다. (2) 중규모의 운동. 대규모와 소규모 사이의 수평 규모 2,000에서 1km를 중규모라고 합니다. 보통의 온대저기압이나 이동성 고기압 등보다 작은 규모를 갖는 운동을 중간규모 운동으로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장마전선상에 종종 출현하는 소저기압이나 겨울철에 중고위도 해양상에서 보이는 극저기압 등이 그 예입니다. 중간규모 운동은 대륙권 하층에 진폭의 최대치를 갖는 대기운동으로 수명도 1일 정도로 그다지 발달하지 않지만 상층의 장파나 단파와 결합하면 현저하게 발달하는 전선대의 파동성 저기압의 일종이 되기도 하며 태풍이나 전선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합니다. 평년치에 비해서 강우량이 많은 비나 재해가 발생할 정도로 강우량이 많은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호우가 발생하기 쉬운 기상 조건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 것, 주위에서 고습의 기류가 집중할 것, 은결에 가져오는 상승류가 있을 것 등입니다. 호우를 만드는 상승류에는 태풍 저기압의 습한 기류가 산지에 불어닥쳐 생기는 지형성 상승류, 태풍, 저기압, 전선 등의 요란에 수반되는 상승류 및 대기의 연직 불안정에서 생기는 저군 대류의 상승류가 있고 그들이 겹치면 대량의 강수가 야기됩니다. 그 지역의 지형이나 수륙 분포 등의 영향을 받아 발현하는 그 지역의 독특한 바람을 국지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지풍은 특정 대규모장의 상황 하에서 발현하는 일이 많고 또 대규모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륙풍과 산곡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륙풍이란 해안이나 해안 부근의 지역에서 일사의 흡수와 야간의 방사 차이에서 생기는 온도차에 대응해서 생긴 기압차가 원동력이 되어 부는 국지풍입니다. 비열의 차로 육상의 공기가 가열이 되어 밀도가 작아지며 그 결과 바다와 육지 사이에 기압차가 생겨 지표 부근에서 낮 동안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야간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육풍이 붑니다. 산곡풍이란 낮 동안 태양광에 의한 가열과 야간의 방사 냉각의 국지적인 차이에 의해 산악지반과 주변에 나타나는 일변화의 명료한 국지풍입니다. 낮 동안 평야에서 산지를 향해서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바람을 곡풍, 밤부터 이른 아침에 걸쳐서 계곡을 내려오는 바람을 산풍이라고 하는데요. 산곡풍은 해륙풍이나 호풍 등과 동등한 국지풍의 하나이고
고저기압에 의한 일반풍이 약한 맑은 날에 발달하기 쉽습니다. 낮 동안의 곡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짜기의 양측에는 사면을 불어 올라가는 사면풍이 있고 그것을 보충하는 형태로 고래 중앙부 상공에는 하강풍이 생깁니다. 이 사면풍 순환과 합체한 모양으로 등성이의 지면에서 상공까지 평지에서 골짜기를 향하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야간에 일어나는 산풍은 곡풍보다도 층이 얇고 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산풍은 냉기류라고 하며 야간의 방사냉각에 의해 생기는 사면 하강류나 산풍의 기온은 지표면 온도보다 고온입니다. 대륙권 하부의 좁은 영역에 부는 강풍을 하층 제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크게 구분하면 기후학적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 LLJ와 폭풍 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LLJ가 있는데요. 미국 중서부의 야간 제트와 아프리카 대륙 동안의 소말리 제트가 유명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야간 제트는 로키 산맥 동쪽의 사면에서 밤중에 높이 500m 부근에서 보이고 20m/s를 넘는 남풍이 붑니다. LLJ는 미국 남쪽에서 중서부로 수증기를 가져와 뇌운의 폭풍을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LLJ의 발달에는 사면의 가열 냉각의 일변화에 의한 경계층의 발달이 중요한데요. 낮 동안의 경계층은 높이 2km 이상에 미치고 그 중에서는 서쪽이 온도가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과 함께 지금까지 난류 혼합으로 억제되어 있던 남풍이 지형풍이 되려고 하고 밤이 되며 차가워진 사면의 온도 경도가 그 위와 역전되어 온도풍의 관계에서 온도 경도가 역전되는 높이 부근에 강풍력이 생기며 이렇게 해서 야간 LLJ가 발현됩니다. 한편 소말리 제트는 몬순철에 높이 850 헥토파스칼 부근에 남반구의 인도양에서 아프리카 대륙 동안에서 적도를 넘어서 인도까지 도달하는 15m/s 이상의 제트입니다. 이 형성에는 인도 부근의 몬순에 의한 흡입과 아프리카 고원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3. 소규모의 운동. 소규모 운동은 정난운, 용권, 난기류 등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분류에서는 2km 이하로 마이크로 스케일을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및 극동지방, 그중에서 일본의 분류는 20km 이하의 운동을 소규모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난운은 구름 분류의 기본형 심류의 하나로 원명은 적운과 우운의 의미에서 파생했습니다. 연직으로 크게 부풀어 올라 산이나 탑과 같이 보이는 묵직하고 농밀한 구름인데요. 구름의 꼭대기 일부는 통상 평평하고 부드럽게 되어 있든지 접은 줄이나 털 모양의 조직이 보이고 그 부분은 종종 모루구름의 모양이나 거대한 깃털의 형상으로 퍼집니다. 운전은 지표 부근에서 2000m 높이까지 있지만 운정은 종종 10,000km 이상에 달하며 구름의 대부분은 물방울의 집합체이지만 운정 부근은 빙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운은 정난운 등의 구름에서 벼락을 동반해서 심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여름철 강한 일사차에 의해 생기는 열뇌, 한랭전선 등의 전선 부근에 발생하는 개뇌, 태풍이나 저기압에 수반되는 완뇌 등 발생의 원인은 다르지만 어느 쪽의 경우도 발달한 정난운에서 기인합니다. 단일의 정난운에 의한 경우와 집합된 정난운에 의한 것이 있는데요. 뇌우의 범위와 지속시간은 정난운의 크기에 의해 특징 지어지고 단일형 정난운의 경우 보통 20km 정도의 범위로 약 1시간, 거대 세포용 정난운은 30에서 50km의 범위에서 수시간은 지속됩니다. 무리를 이루고 발생하는 경우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집니다.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물의 응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름에서는 운수량이 많아지고 강수 강도도 강합니다. 구름의 상부에서는 쌀아기 눈과 우박이 점점 생기고 이것이 커져서 낙하하는데요. 보통은 0도씨 이상의 따뜻한 대기층에서 녹아서 큰 입자의 비가 내리지만 때로는 아직 녹지 못해서 우박이 그대로 지상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4. 미소 규모의 운동. 미소규모 운동은 소규모 운동보다 작은 규모의 운동이어야 하므로 20m 이하 크기의 운동을 취급해야 하지만 대기운동의 규모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규모의 운동에서는 대기 경계층과 대기 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대륙권을 대기운동의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연직 구조를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면 가까이에 이르면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공기의 움직임이 억제되어 풍속이 작아지며 그 바람은 또 그 위의 공기의 움직임을 억제하여 풍속을 작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지표면의 마찰 영향은 위쪽으로 미치게 되는데요. 더욱이 마찰의 영향은 공기를 심하게 상하로 혼합시켜 바람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즉, 혼합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교란이 생기지 않으면 지면 마찰에 미치는 고도, 즉 경계층 고도는 2m 정도가 될 것이지만 교란이 생기면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에 미치게 되며 이 대기층을 대기 경계층 또는 행성 경계층이라고 합니다. 대기 난류란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난류 현상을 의미합니다. 난류는 유체의 불규칙한 운동으로 시간적, 공간적 변동이 복잡해서 재현성이 없으며 와운동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의 운동은 대부분의 경우 난류이지만 특히 대기 경계층에서는 이 난류가 탁월합니다. 대기 난류는 건물 등의 구조물에 응력을 미쳐서 진동 등을 발생시키며 상이한 농도나 물질을 혼합해서 물질이나 에너지를 수송하기도 하고 공간적, 시간적인 굴절률의 변화를 가져와서 전자파와 음파를 산란합니다. 대기 난류의 시간적, 공간적인 범위의 폭은 큽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운동의 종류와 그 운동의 수평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자 규모의 운동은 10의 세제곱미터 크기이고 태풍은 수백 킬로미터 규모입니다. 대규모, 종관 규모, 중규모, 소규모, 미소규모의 운동의 크기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행성 규모 운동은 10,000km 정도이고 종관 규모 운동은 1,000km 정도, 중규모 운동은 1에서 1,000km 정도입니다. 소규모 운동은 2km 이하이고 미소규모 운동은 10m 이하입니다. 이것으로 대기운동의 규모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